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속마음들을 허울 없이 정말 뭔가 가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거였죠? 2024년 사지 말아야 할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그냥 속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하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는 컨텐츠다 라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소통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속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 경기가 좀 어때요? 경기가 진짜 안 좋죠? 근데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힘든 시기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좀 뭔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고가의 슈퍼카를 타고 사기 행각을 벌인다든지, 뭐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런 좀 자극적인 주제를 하면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그런 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정반대려고 이런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기꾼들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어떤 걸 좀 뭔가 보여주면서 과시를 하나요? 뭐 슈퍼카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성공했어? 나 이런 차 타? 이런 차 타면 어떤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 아니야. 나는 돈 많아.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내 성공을 여러분들께 나눠줄게.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뉴스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반대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 물론 뭐 제가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진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을 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제가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거죠. 좀 제 썰을 한번 풀어드릴까요? 제가 한 2010년 이후에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나름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30대 초반, 뭐 나름 이제 젊은 나이에 좋은 차를 타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영상을 찍어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내가 10년 전에 잘 나갔을 때, 뭐 잘 나갔다라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만났던 인맥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맥이 많이 없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10명 중에 한 9명 이상, 90% 이상 대부분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네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뭐 그냥 연락이 끊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명 중에 9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사기를 쳐가지고 깜방에 간 분들도 있고요. 나머지 3명에서 4명은 횡령을 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 이런다고 슈퍼카 타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냐라고 할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 이거는 제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상황이었죠? 뭔가 온라인이라든지 블로거를 하면서 노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기꾼이나 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노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를 막 알리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내 블로거에 뭔가 나오는 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모임을 통해서 또 돈 많은 사람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변질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뭐 100%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알아주셨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건 어떤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좋은 차 타면 뭔가 돈이 많고 뭐 잘 나가고 이런 사람보다는 끝이 결국 안 좋은 사람들이 꽤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도 일반화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10명 중에 9명, 1명 정도는 뭐 10% 정도는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슈퍼카나 이런 특이한 차를 좋아하셔가지고 타는 분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줄 알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괜히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괜히 뭐 멀쩡한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SNS 보면은 누구는 뭐 비싼 시계, 비싼 집, 비싼 차를 타면서 뭐 해외여행도 맨날 가는 거 같고 막 가방이나 쇼핑 같은 거 하면서 뭐 플렉스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럽다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 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연히 부럽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SNS에 어떤 거 올려요? 내가 뭔가 신나는 일 혹은 뭔가 자랑할 만한 일 아니면 뭔가 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할 만한 일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SNS 보면서 막 부러워한다든지 막 존경의 대상이 된다든지 선망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지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 현 상황에서 만족을 하고 내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그런 재미, 새로운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남들과 항상 나를 비교하면서 얘는 이게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만족하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군대 갔을 때 작은 것에 대해 되게 만족하지 않아요? 뭐 주말에 나왔을 때 초코파이 하나 아니면은 뭐 종교 활동 가면은 피자라든지 치킨 먹었을 때 진짜 세상 행복하다. 그다음에 아마 우리 문찬이는 경험 못하겠지만 저는 그 군대리아 나왔을 때 치즈가 2조각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이 뭔가 엄청난 물질, 막 엄청난 뭔가 해야지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그 지인분 중에 한 명이 나이대가 많아요. 한 40, 한 중반인데 결혼도 안 했고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진짜 엄청 많아요. 이런 딱 보면 어때요, 느낌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슈퍼카를 진짜 밥 먹듯이 샀어요. 이 람보 있는데 람보 또 왜 샀어요? 했더니 그냥 예뻐서. 약간 컬렉션처럼 모아놓는 거야. 그 장 하나 만들어가 다이캐스트 채워놓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주차장에 슈퍼카들 막 세워놓고 그냥 그 보고 대리만족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많고 무덤덤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높아지고 만족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반대로 작은 것에 만족을 한다면은 진짜 별거 아닌 군대에서 이런 일들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SNS에 보고 특히나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좀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반대로 물어볼게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성공을 남들과 나누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 버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걸 나만 먹지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하고 혹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죠.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게요. 내가 혼자 먹으면은 100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남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순간 경쟁자 생기고 혹은 내가 이걸 못 먹을 수 있는데 남한테 알려줄까요? 나는 필요한 게 50밖에 안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다 나눠줄게. 이게 근데 실제로 막상 딱 상황이 펼쳐지면요.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선의로 알려줘도 반대로 이 사람은 야 이거 돈 되네? 내가 이거 다 가줄겠다 라고 나쁜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보통 이게 돈을 버는 거는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높은 확률로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SNS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시계 보여주면서 나 성공했으니까 내 성공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SNS 보면서 좀 놀라운 게 아무리 봐도 회사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뭐 다 CEO야. 뭐 보면은 누구누구 CEO, 누구누구 대표 뭐 이러면서 아니 온몸에 명품을 다 둘렀어. 근데 진짜 딱 봤을 때 여기까지 뭔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니 뭐로 돈을 벌었는데 뭐가 성공인데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남들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오는 뭐 이런 진짜 그냥 추상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 아니 누가 그걸 몰라? 아니 실제적으로 네 뭐해서 돈 버는데 차나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극단적으로 그 막 람보 페라리 막 이런 타는데 누가 봐도 나이가 젊어. 그리고 막 명품 막 휘감고 있어. 이런 보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고 막 엄청날 것 같다. 물론 엄청난 사람들도 많아요. 더 대단한 분들, 더 돈 많은 분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마 못 믿는 분들이 있겠죠. 뭐 신라호텔 같은 1등급 호텔, 빚값 번쩍한 그 강남 같은 그 빌딩 같은데 지구공을 타는데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 정말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찐이에요.
예, 뭐 호텔도 사실 막 슈퍼카 들어오면은 막 시끄럽기만 하고 운전하는 거 막 부담스럽고 막 별로 안 좋아하는데 G90의 뒷자리 갑자기 회장님 같이 누가 온다? 딱 1동 긴장해요. 어떤 분이 타고 올지 모르니까. 진짜 돈 많은 분들 중에 차 관심 없는 분들은 막 NF 소나타 있죠, 막 아니면은 뭐 제네시스 그 BH 그거 타는 분들 중에 돈 많은 진짜 많아요. 막 관리 잘 된 거 이런 것처럼 차를 너무 굳이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로 볼 필요는 없어요. 나이 좀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차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차로 되게 뭔가 부각시키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뭐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총수, 기업의 뭐 자제분이 갑자기 몇십억짜리 하이퍼카, 몇 억짜리 슈퍼카를 타고 강남도로나 이런 데를 활보하다가 사진 하나 찍혔다 해서 뉴스 하나 떠봐요. 그러면은 그거 보는 일반 분들의 시선이 과연 고울까요? 절대 곱지 않습니다. 돈 많이 남으니까 이거 이런 차 타는 거 아니냐라고 따가운 시선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 총수분들 중에 이런 그런 좀 눈에 튀는 차를 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뉴스 나오는 데 보면은 뭐 현대차, 제네시스 이런 거 타고 다 나오잖아요. 물론 그분들 차고 안에 엄청난 차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타고 나오지 과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업 총수분들 중에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을 제가 몇 분은 이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타는 줄 알아요, 차를? 우리나라에서 슈퍼카 안 탑니다. 뭐 하이퍼카도 절대 안 타요. 왜냐면 보통 이런 하이퍼카나 슈퍼카는 어느 정도 유추가 돼요. 이 딱 차보면은 얘 누구 타는 차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한 7, 8억 넘어가는 10억 원짜리 되는 차들은 전차주가 누구고 현차주가 누구고 나중에 후차주까지 대충 이게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돌면 안 돼서 재벌분들이나 어느 정도 돈 있는 분들은 유럽에서 탑니다. 왜냐면 유럽은 메인터너먼스 보기도 편하고 부품 수급이나 차 관리도 더 쉬워요. 그리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해외 나가서 타면은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좀 조심해서 타겠지만 해외 나가서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진짜 고가차 딱 가져오는 순간 팔리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이 차 사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하는 순간 이 차는 거의 그냥 그 마패 딱지가 붙는 거야. 얘는 얘 차. 안 팔려요. 왜냐면 이런 비싼 차는 나만의 차가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얘 차가 되면은 그 팔리겠냐고. 내가 옛날에 그 꿀벌 팔 때 진짜 안 팔렸어요. 한 1년 정도 그냥 쟁여놓고. 왜냐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딱 봤는데 야 이거 누가 봐도 우파차 아니야. 진짜 이 얘기가 딱 찌가 앉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게도 저랑 똑같은 색상을 타는 그 아벤오너 분들이 되게 피해 많이 봤어요. 자기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너 우파차 타고 나왔어? 이거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장이었어요. 그런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사장이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하자는데 나한테 1억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1억 가져오는 거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뭐 가져오는 거 어렵지 않다 했는데 내가 1억 가져와서 뭐해요? 뭐 할 것도 애매하잖아. 그냥 닥치고 1억 가지고 오면은 성공시켜줄게.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얘랑 납품가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장이랑 이 대표라는 놈이 이 프랜차이저 그 점주한테 가가지고 야 회사로 돈 주지 말고 나한테 직접 쏘면은 이거 반값에 줄게. 뭐 아니면 덤핑해서 줄게. 뭐 이런 걸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하나는 모두가 알만한 그 패션 브랜드의 뭐 어보 기업 대표는 막 투자자한테 돈을 막 받았어요. 근데 500억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통째로 들고 튀고 그다음에 뭐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이제 컨텐츠 하려고 슈퍼카 좀 빌리고 싶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전화번호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이 번호는 없는 번호, 이 번호는 정지된 번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알아보니까 야, 너 몰랐어? 그 사람 켰대. 그 사람 사기꾼이었대.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좀 너무 한편으로는 이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재미난 것들, 관종들 아니면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친구들이 많이 타는 브랜드 어딘 줄 아세요?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가 딱 어떤 느낌이에요? 보여주기 좀 좋고 누가 봐도 시선이 뭐 딱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람보를 유독 좀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나마 페라리는 덜해요. 물론 비싸고 그런 차기는 한데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오너층이 좀 더 끈끈하고 뭔가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없는 거죠. 맥라렌 같은 경우도 뭐 매니아적인 성향이고 맥라렌 중에서도 그 되게 막 특이한 옵션들 같은 거 막 집어넣고 막 국내 한 대 막 이런 경우는 뭔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뭔가. 그리고요,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다 특정이 되니까 최근에도 막 뉴스 뜨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두바이 가서 보여드렸던 차, 그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비싼 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 타는 분들 결말이 더 좋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 사실 없고요.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럼 반대로 진짜 찐부자고 이 차 타면은 일단 사기꾼은 아니다라고 하는 브랜드 뭔지 알아요? 이 차 딱 하나 있어요. 문찬이 뭐 떠올라? 벤츠, 야! 진짜 아니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벤츠 아니고 아우디. 아이 개 뭐냐? 에스턴 마틴. 원래 이 에스턴 마틴이 영국 브랜드고 진짜 귀족들의 차라는 명칭이 이제 진짜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이 에스턴 마틴은 사고 사인하는 순간 1억 막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인데 이 차 탄다. 이거는 정말 매니아적인 분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좀 브랜드 이미지가 바뀐 것도 있어요. 원래 옛날에 벤틀리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뭔가 그 불법적인 일하는 사람들 혹은 뭐 사기꾼들 막 이렇게 타는 차였지만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롤스로이스로 넘어가면서 벤틀리가 클린해지고 롤스로이스가 약간은 조금 약간 그런 좀 물드는 롤스로이스 탄다 그러면 옛날에 막 선망의 대상 야 이 사람 진짜 부자 회장님 이랬는데 지금은 롤스로이스 탄다? 저 새끼 뭔가 불법 일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롤스로이스 측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물론 그 차를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이 엄청 많은 거기는 한데 약간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게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두서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속마음을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워낙 좀 자극적이고 세서 이것도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의 요점은요. SNS 보면서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남들이 뭔가 그 막 보여지는 거, 자랑하는 거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뭐 자책 혹은 뭐 자괴감 이런 거에 빠지실 필요 없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멀리 있지 않거든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혹은 나만의 행복들을 찾아간다면 사기에 빠지진 않고 내가 진짜 만족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느끼는 거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긴다.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오래 가면은 결국엔 승리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경기가 정말 안 좋고 힘든 이 상황 다들 잘 버티시고 정말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건 없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썰들이라든지 제가 아는 얘기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